예, 안녕하십니까. 이분과 장을 맡은 홍대식 교수입니다. 예,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혁신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앞에서는 좀 산업적인 측면들 그리고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좀 더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혁신과 공정이란 말에서 보이듯이 이 혁신과 공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예, 먼저 구성 및 논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논의했던 내용 및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린 다음에 정책 지원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분과는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그 연구반이 있었고 또 업계분들 참여하셨고요. 또 저희하고 함께 또 저희의 작업을 또 도와줬던 법제도 T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5번의 회의를 했고 자유규제가 상당히 저희한테 중요한 안건이었기 때문에 자유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을 해서 그 해외 동향도 보고 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플랫폼 영역에 대한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문과원들 사이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여전히 표출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조정해가면서 최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 내용을 보시면 1차 회의 때 사업자 의견 청취했었고요. 2차 회의 때 자율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법적 지위나 구성,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토 사업법에 반영하기로 한 그런 법 조항을 만드는 구체적인 작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 때도 특히 이제 자율규제라고 할 때 자율규제가 순수한 자율규제의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관 협력, 정부의 참여와 정부의 참여라는 것이 정부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또 이용자들 또 이렇게 제3자들과의 아주 다양한 거래나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제 서로 합의한 그러한 질서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고 조성하는 그런 데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정부가 기구를 설립하고 또 거기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기구의 업무를 좀 설정해 줄 것이냐 법에 이런 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제 TF에서 마지막 회의 때는 법안 초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주요 논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플랫폼 입법 규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부에서 입법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유럽연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해외 도약을 우리가 주시하지만 해외 시장과 또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데서 공감대가 있어서 자국 기업이 검색 메신저 여기서 검색 메신저 또 이제 그 상거래 이런 플랫폼들은 핵심적인 플랫폼입니다. 핵심 플랫폼들의 영역에서 경쟁을 갖춘 기업이 있다는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들이 여전히 규모가 크지 않다. 아직도 성장 잠재력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경쟁력도 갖춰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3분과에서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사회적 갈등을 빚으면서 야기하는 문제가 플랫폼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순히 뭐 생산 공정을 디지털 기술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 모델이라든지 그를 통한 가치 창출이 어떤 디지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른 모델도 있겠지만 플랫폼이 그런 점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성숙 단계에 오면서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기여보다도 어떤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에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또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법 규제를 할 경우에 물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떤 규제라는 것이 도입될 때 어디까지나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 분석해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작용이 꽤 크다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타겟팅 방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반적인 규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 좀 문제이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법을 도입했을 때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그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규제의 실효성이 국내 플랫폼에 집중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한 우려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플랫폼 자유규제 추진 현황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앞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그러니까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발주 운영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도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트랙으로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플랫폼 정책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 다 이제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향후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 거버넌스를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법제화로 가고 있고 일본은 법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맞는 모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유규제 근거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정통인 사업법은 이제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정거래법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는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저희도 4개 분과지만 그쪽 4개 분과인데 딱 매칭이 되진 않습니다. 매칭되진 않는데 민간 플랫폼 자율규제 4개 분과에서는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서 자율규약, 상생협약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도 운영되고 있고요. 예, 여기 지금 표시한 것은 제가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견들을 가감없이 요약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책의 정립은 불가피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산업적 고려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당사자 간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또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에 관해서 특히 이 자율규제의 어떤 수준,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강제된 자율규제, 이게 이제 무늬만 자율규제인데요.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 역할을 조화롭게 상호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범부처 정책협의체에 통해서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이제 이런 조율이 잘 안 될 때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기관 간의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규제 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법제도 TF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아까 논의했던 것이 법적 근거, 구성, 재원 조달, 그리고 기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 적용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적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율규제 적용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뭐 플랫폼 유형별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어떤 플랫폼 유형별로도 또 다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경쟁 정책, 또 공정거래 정책, 상생 정책, 그리고 이용자 보호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정책별로도 좀 수위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3차에서는 자율기구 업무 분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목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인증이라든지 또는 시상, 뭐 그 평가에 대한 표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들의 어떤 장단점이 논의가 됐었고요. 또 면책 규정 도입 그리고 분쟁 조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들 이런 좀 실효적인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해외 사례로선 EU의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을 봤고요. 여기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동향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는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앱마켓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봤는데요. 이것을 본 이유는 이들 플랫폼의 특징은 핵심 플랫폼 중에서도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좀 최근의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정책 제언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실효적인 플랫폼 자유규제 체계 구축. 예, 실효적인 것이라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유규제가 산업계, 우선 당사자인 산업계의 플랫폼 업계 위주로 되지만 입증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서 컨센서스 형성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여기서 정부가 서포트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이런 것이 한번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다시 또 피드백을 받아서 조정하는 작업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강조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때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때로 응원해주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율규제 영역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거는 공정이하의 관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데 정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이라는 것은 그 사업자들끼리 서로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 제한적 영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되 함정인 집행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또 경쟁과 공정거래와 이용자 보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앱마켓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저희는 그렇게 봤는데 이건 핵심 디지털 인프라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있고 또 그 위에 핵심 서비스가 있고 그 위에서 또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해야 되는데 앱마켓은 우선 그 플랫폼이 서비스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앱의 유통의 그 초기 단계 맨 앞에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경쟁에 중요한 현재 미래 경쟁에 중요한 인프라 서비스고 또 하지만 동태적인 특성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감시가 이루어지자면 경쟁 제한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마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이미 조사가 된 데도 있는데 그런 조사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증거 기반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정책과 더 나아가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논의를 하고 또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